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팁과 썰을 푸는 캡틴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군생활의 팁과 썰을 풀기 위해서 또 칠판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통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대에서 통제는 각종 훈련이나 작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인원들에게 어떠한 행동에 제약을 주는 행동을 바로 이제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는 사실 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통제라는 것은 어떻게 쓰면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통제는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초급반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우리 소위 후배 여러분들께서 이 통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의 잘못된 군의 통제, 지금의 어른들의 잘못된 통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그러한 어른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일입니다. 네, 통신반 예비역대의 김성호입니다. 통신반, 이거 왜 이렇게 안 들려? 핸드폰은 바꿀 때가 됐나? 아니,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먹통이고 그냥 이참에 갈아타버려. 혹시 아정당이라고 아세요? 왜 그 인터넷 가입이나 재약 정할 때도 최대 47만원을 지원해주고 정수기 저렴한 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아정당을 몰라? 둘이 같이 신청하면 77만원이나 되는데, 아정당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 메인에 직원들 얼굴을 다 내놓고 하니까 신뢰성도 있고 고가 요금제 강요가 전혀 없어. 업셀링을 인사 고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요금제도 최저로 해주고 지원금은 최대치로 해준다 이거지. 근데 아정당은 설치당일 입금이 원칙이거든요. 사기 걱정도 없습니다. 상담도 365일 밤 10시까지 하니까 부담 없이 연락해 보십시오. 어차피 인터넷이나 정수기 계속 쓰는데 똑같은 값이라면 최대 77만원 지원 좋잖아요. 이런 장점 때문인지 매월 8천여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스타일러 안 되는 게 없는 아정당.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번 제 영상을 보시고 아정당 채널 구독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아이폰 14 프로 이벤트도 시작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금 두둑하게 받고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셔서 아정당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여러분들 광고였습니다. 광고에서 버는 수익금은 군인들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군생활의 사례를 들어 이 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대장 때 저희 부대는요, 이 종교활동이 외부로 나가는 종교활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와 불교는 외부로 나갔는데요.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버스 인원을 태워서 이제 외부로 나가서 천주교 인원들, 불교 인원들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지점에서 내려주고, 그 인원들이 각자 걸어가서 종교활동을 마치고 버스로 복귀해서 다시 버스로 돌아와서 부대로 복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서 병사들이 주말에 외출을 나오고 싶어서 그 버스를 타고 나와서 미사나 불교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누리다가 버스에 탑승해서 복귀하는 일들도 벌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활동 버스에서 내리는 인원들은 종교활동에서 가끔씩 인원 체크도 하기도 했고요. 실사례로 저희 부대에서 종교활동을 가겠다고 나왔던 인원들이 종교활동에 가지 않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가까운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급하게 먹고 소주 1병을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삼겹살 사장님께서 갑자기 점심시간에 너무나 급하게 밥을 먹는 병사들을 보고 왠지 탈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단 헌병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탈영 신고를 해가지고 붙잡혀서 당시에 만창 14박 15일 만창을 다녀온 일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종교활동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허점을 노려서 그렇게 활동하는 인원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군생활하는 인원들의 작은 일탈이고 작은 즐거움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저도 참 젊은 인원들이 갇혀있다 보니까 주말에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주말에 종교활동을 가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종교활동에서도 인원을 파악하지만요. 근데 당시에 병사들이 2등병, 1병들이 종교활동을 나와서 수많은 전우들의 그 체크카드를 들고 ATM기 앞에 서서 현금을 뽑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당시에는 이제 PX에서는 팔지 않았던, 당시에 PX에서는 이제 사제 담배, 이제 외제 담배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국산 담배만 팔았고 외제 담배를 팔지 않았는데요. 인원들이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서 담배를 여러 갑을 사서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소위 시절, 소대장 시절에는 종교활동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위해서 당직 근무가 아닌 날은 제가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복귀해서 병력들과 같이 종교활동을 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소대장이기 때문에 소대장 기간 동안에는 내가 병력들을 데리고 종교활동에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또 느낀 점이 1병과 2등병, 말 그대로 그렇게 짬이 안 되는 병사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선임들의 카드와 선임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교활동을 나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 활동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통제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ATM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편의점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인원들이 그대로 버스에 내리자마자 종교활동까지 갈 수 있게끔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그대로 버스에 탑승해서 그대로 복귀하는 것,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이렇게 통제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사들은 20살이 넘은 성인이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불필요한 통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TM에서 돈을 뽑은 그 후임병들을 불러 카드의 주인을 불러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것은 가혹행위고 후임에게 너는 잔심부름을 시킨 거고 사적 지시가 된다. 한 번만 더 하게 된다면 난 너에게 진술서를 받고 너를 징계위원회에 소집하겠다. 이렇게 겁박 아닌 겁박을 주고 회유하기도 하고 정말 너가 카드가 사용하기 필요하고 정말 너가 현금 인출이 필요하다면 너가 직접 종교활동에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이 후임병의 얼굴을 봐서 너를 징계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종교활동을 매 주마다 인원들의 ATM기 앞과 편의점 앞에서 병력들을 매일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들한테도 교육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돈을 인치려주고 누군가의 담배 심부름이나 누군가의 심부름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찾아낼 거고 너도 곤란해질 거고 해당 선임도 곤란해질 거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주말에 잠깐 외출 나와서 종교활동을 가서 바깥바람도 쐬고 밖에 있는 편의점에 담배도 사면서 밖에 있는 편의점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을 좀 먹으면서 밖에 기분도 내고 일주일에 그 하루 기분을 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너희들로 인해서 통제당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수시로 이야기하고 수시로 교육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인원들에게 이거를 통제를 건의하거나 대대 당직사령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조용히 따로 인원들을 다 매번 불러내요. 매번 이야기하면서 매번 교육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인원들이 조금 개선이 돼서 정말 돈을 빼고 싶은 친구들은 직접 종교활동을 와서 물론 내가 종교활동을 원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ATM기와 편의점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종교활동을 참여하는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후임에게 시키지 않고요. 자, 이러한 우리는 언제든지 통제는 말 한마디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 하면 안 돼, 통제라는 말로 모든 것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제한다면 인원들은 불만을 갖게 될 거고 합리적인 사고를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20살이 넘은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력만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 교육하고 얘기하고 다시 또 선도하고 이 통제로 인해서 선량한 친구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통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병력들에게 교육하고 다시 또 교육하고 다시 또 알려주고 이러한 일들을 귀찮지만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 인원의 잔심부름, 일부 인원의 담배 심부름, 일부 인원의 ATM기 돈 빼오는 그런 심부름 때문에 모두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편의점 사용과 ATM기 사용을 통제한다면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친구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군대는 지금의 이러한 통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의 한 명으로 연대 책임이라는 말로 모두를 통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인 방안 속에서 일부 인원들의 그러한 일탈 행위를 우리 군은 모두 다 통제하고 연대 책임이라는 말로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로 모두 다 통제하고 모두 다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어른들이, 최소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 지금 미래세대 장교들은 그러한 잘못된 통제를 하지 않고 개인의 잘못은 개개인의 교육과 개개인의 처벌로만 끝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또 다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고 계속 합리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휘관의 노력이고 그것이 바로 장교들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내가 편하려고 내가 귀찮아지지 않으려고 그냥 통제했다면 저는 분명히 편했을 겁니다. 그 해당 상황에서 나는 통제하고 그냥 하지마 라고 했으면 인원 체크만 하고 복귀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매번 그들을 확인해야 되고 매번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과 대화해야 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을 불러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고 물론 귀찮고 힘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이 좋은 제도를 개선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인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기분도 좀 내고 병력들이 잠깐 나와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생활을 저는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군대에는 분명 통제가 필요합니다. 작전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통제할 때는 과감히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통제가 왜 통제가 되었는지 통제가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병력들을 모두 다 이해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훌륭한 통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지휘가 귀찮고 내가 일일이 확인하고 내가 일일이 알려주고 혹은 내가 처벌받을 것이 혹은 내 책임이 두려워서 통제한다면 모든 구성원들은 그 통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것을 좋은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만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이 초급만에 있는 소위분들은 장차 군의 리더가 되고 장차 군에 엄청 높으신 분이 될 그러한
새싹들입니다. 우리 이런 새싹들은 통제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지휘 관심과 올바른 통제로 병력들을 지휘하시는 장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생활의 특별썰을 푸는 캡틴 김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